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및 복귀,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취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 방한 반대 국민 총궐기, 중국 공산당 북한 살인 독재 체제를 추종하는 문재인 세력 규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기여 및 4.15 총선 부정 진상규명 번 국민대회 2020년 12월 26일 서초동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문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애국의 날, 가로세로 연구소와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태극기 집회가 올해 마지막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마지막 토요일 애국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 한 해는 딴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중국발 코로나 괴질 가지고 복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공포 속에서 마스크 끼고 입 다물고 정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굴욕적으로 살은 한 해가 2020년 경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1차 파동입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약 400명 내지 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가지고 선거가 있었던 4월, 5월, 6월 확진자가 100여 명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부터 K방역, K팝이니 K문화에서 코리아의 대한민국의 이 방역, 코로나 방역이 세계 최고라는, 전 세계가 우리 K방역을 모범으로 여기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이 되면서 갑자기 또 400명 내지 500명으로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을 맞아서 광화문 근방에 집결했던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 동지들 집으로 휴대폰 추적으로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으라, 아주 그냥 빗발치는 사생활 침해가 아주 공공연히 자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오자 엄청난 행정 제재와 함께 심지어는 과태료까지 매겼습니다. 자, 저기 유명한 사랑제일교회 무려 55억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월이 지나면서 추석이 가까워오는 9월 들어 또 100여 명 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10월 중순에 이 정부는 관광도 다니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무려 1000만 장에 가까운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순에 이 문재인이는 드디어 코로나의 끝장을 보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K방역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11월 말이 되면서 지금 하루에 1000여 명이 나온다고 이제 2.5단계에서 3단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흘째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자, 어제 거룩한 성탄절인데 교회 성당에서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저 서초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는 손님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주차하는데 거의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저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나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금지해야 되고 백화점에는 아무리 빠글대도 코로나 전파가 안 되는 겁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로 수치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94만 명이 진단을, 검진을 받았고요.
확진자가 어제 날짜로 54,770명이 발생했고 사망자가 773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100만 명에 몇 명이 검진을 받느냐,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우리는 100만 명에 7만 6천 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검진율이 전 세계에서 어제 날짜로 127등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100만 명당 20만 명, 30만 명, 심지어 50만 명씩 전 인구를 대상으로 검진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1차 파동 때 2만 명 내지 3만 명 하다가 그 다음부터 3월달부터는 하루 7,000명, 10,000명 이하로 줄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5만여 명으로 검진을 합니다. 평균이 대충 1.5%니까요. 5만 명 검사하면은 2%에서 1,000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단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500명이 나왔네, 1,000명이 나왔네, 감염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K방역, 문재인이 가고 있는 1년 동안 우리 국민을 갖고 놀은 이 K방역은 한마디로 정치방역이고, 대국민 급주기, 대국민 사기, 대국민 기만 쇼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몇만 명을 얼마를 검진을 했더니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게 밝혀지지 않고 매일 나온 숫자만 가지고 우리 국민을 겁을 주고 갖고 놀았습니다. 자, 교회에서 1, 20명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 목사에게 그냥 과태료를 물리고, 저기 저 유명한 사랑제일교회는 55억의 구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에 걸린 우리 국민들 피해자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중국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중국 놈들이 이걸 만들어서 세균을 갖다 부었는지 아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2월 달에 바로 발병의 원인지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수십 차례의 호소를 했는데도 중국인에 대한 원천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매기고 규제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돼서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9명 이내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9명 둘러싸고 있는 경찰만 해도 최소한 눈에 보이는 숫자면도 100명은 되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저기 동부 구치소에 오늘 아침까지 무려 570명의 집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분들은 어쨌든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수용돼 있는 아주 수동적인 분들, 저분들이 어디서 전념했습니까? 저 구치소에 570명에 가까운 집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치소는 누가 관할합니까?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추미애 아닙니까? 그럼 추미애가 동부구치소에 500명의 저 집단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그럼 추미애 잡아 넣어야죠. 추미애에게 우리도 구상권 청구해야죠. 도대체 숫자 노름으로 하는 정치 방역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농락한 것이 2020년 그 문재인이가 자랑하는 K방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소원이 뭡니까? 당연하죠. 빨리 이 코로나가 잡혀서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분 마음인데,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인류가 대단합니다. 이런 유행병을 잡는 바로 특효약은 이른바 백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천연두도 있었고 뇌염도 많았고 수두도 있었고 소아마비도 많고, 그게 전부 백신이 개발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완전히 잡혔지 않습니까? 보통 2년 이상 걸린다는 백신 개발에
전 세계의 인류 제약업체들이 달라들어서 결국 해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에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자, 유럽에서 가장 먼저 11월 둘째 주일부터 독일 화이자 제약회사가 만든 백신이 공급이 됐습니다. 지난주 14일부터 미국에서는 모더나 회사가 만든 백신이 공급이 돼서 다음 주, 이번 이제 모레 주로 다음 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3만여 명 주한미군들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2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 국민들, 유럽 국민들, 이제 반전의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각국 지도자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K방역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계약 백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가 옥스포드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아스트라 그 백신을 1000만 도스 계약됐고 나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럼 영국 백신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왜 독일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까? 영국 백신은 지금 현재도 3상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상용화가 아직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1000만 도스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아직도 계약 단계입니다. 자, 총리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 모더나나 화이자는 내년 6월 이후에 들어온다. 그래서 접종이 되려면은 내년 가을쯤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주한미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을 하듯이 다음 주 마지막 며칠 남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40개국이 백신을 맞으면서 2021년 새해 코로나가 잡힐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래 내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돼야지 겨우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게 됐다는데, 여러분 가만히 설 수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저 청와대를 잡고 있으면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바로 이른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취임하면서 헌법에 대고 맹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저 문재인이 저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것만 해도 탄핵을 수십 번 당하고도 많은 것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백신 못 샀다. 그런데 문재인이 저 비겁한 자 뒤에 숨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봄부터 백신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래 밑에 공무원들이 말 안 들었다 이거야? 자,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K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뭐 노벨상까지 떠들고 다니는데 어떤 공무원이, 겁도 없는 어떤 공무원이 백신 사와야 됩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자, 공무원이 무능했다 칩시다. 무능하면 다행입니다만은 이 백신 확보가 늦어진데도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아주 중대한 선거 2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백신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치려고, 백신을 한 3월달쯤에 조금 맛배기로 맞추면서 또 국민들을, 또 이 백신 가지고 또 국민들을 농락하려는 업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S모 제약회사와 어디 누구누구 실세가 가까워서 그쪽에 백신 개발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중국산 백신을 수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니 세계적인 회사들의 백신 구매에 나서지 않았던가 하는가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자, 40개국이 다음 주부터 당장 맞는 이 백신을 대한민국이 그래 내년 가을이 돼야 맞을 수 있다고요? 안전한 백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명당 검진율이 세계 127등을 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여러분 아죠. 코로나를 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죠. 온갖 장난을 다 쳤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마스크 씌워가지고 바른 소리 못하게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그냥 집구석에서 텔레비 보면서 기레기 언론들이 전하는 뉴스만 보도록 국민을 보도했던 게 2020년 경자년의 정치 방역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마침 이 장소가 대검찰청 앞이고, 자 지금 여기에 또 뭐 어디 나이트클럽 개업식 합니까? 자 윤무선 총장 격려하는 화환이 지금 줄 잡아도 한 100여 개가 들었습니다. 자,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과 윤모라는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장난을 가지고 석 달 동안 국민들을 우롱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문재인이 또 한 번 된통 또 그냥 코피를 쏟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에 독립적인 수사 기능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기 2년을 정해놓고 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이 사태는 쉽게 말하면은 고시도 그냥 9번에 겨우 된 저 띨띨한 놈, 능력이 없어가지고 맨날 좌천만 당하던 친구가 박근혜 대통령 두드려 잡는데 어떻게 좀 공을 세운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벼락 출세를 시켜줬더니 이자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이 자식 끄집어 내려야지.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이 징계 해임에 이 난리판을 벌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아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자식 아주 좌천당하던 무능한 놈 벼락 출세시켜줬더니 엉뚱한 짓 한다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3개월 가까이 이 난리를 쳐는 동안에 그럼 윤석열이가 총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할 일 제대로 했습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 무슨 부정사건 라임입니다. 옵티머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은 추미애와 윤석열이가 싸우는 그 싸움질하는 거 쳐다보면서 그냥 정작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윤석열이가 복귀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 정치권의 대권주자 후보 1위로 올라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꽃다발을 보내는 사람들, 윤석열이 저 대권주자 만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참 2017년 초에 있었던 반기문 사태를 저는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거기에 동조했던 62명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신으로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는 지금 뭐 왔다 갔다 해서 지금 힘드니까 빨리 정리해버리고 반기문이 내놓고 그냥 반기문이 대통령 만들면은 결국 탄핵에 대한 책임 다 넘어가고 결국 우리 보수가 다시 집권하면은 다 그냥 모든 거 다 묻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그 김무성이가 실토를 했습니다. 야, 반기문이 저 뜨고 있는데 가려면 빨리 가자 그랬더니 다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반기문이를 대권주자로 띄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일주일 만에 보따리 싸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지금 문재인 이 주사파 좌빨들한테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 나라를 송두리 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한 62명 그 국회의원들은 탄핵 그걸 떠나서 이렇게 문재인 좌빨 정치를 들어앉혀가지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서부터라도 사과를 하고 정계를 물러나야 될 놈들입니다. 자, 윤석열이가 대권주자라고요?
윤석열이 장모, 마누라 뭐 비리 많습니다. 저 나오면은 그냥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것이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를 이렇게 띄우고 검찰청 앞에 화환을 갖다 늘어놓고 윤석열이를 이렇게 띄우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조중동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암흑의 세력과 결탁한 자, 이 자들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를 앞에서 띄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위중한 사태가 오게 된 것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저 서청대 3평짜리 독방에서 1367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 들어가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30년 동안 감옥에 쳐놓은 그 칼제비, 그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를 대권후보로 모시자는 저 가재 붕어 같은 저 불나방 같은 저 일부 세력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새해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또 새로 살려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유튜브 중계를 보시는 여러분,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의 투쟁이 오달한 점이 많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중국 괴질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잠깐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회를 좀 방해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갈 때 촬영을 하느라고 한 15명, 제가 세어보니까 한 15명 되더라고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우리 쪽 유튜브들도 조금 유연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는 감염법에 의해서 우리 집회 구역이 저쪽까지 다 집회 구역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합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통제가 조금 다소 좀 심한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송구한 마음이고 그러나 좀 협조해 주셔서 집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인원 9명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계셔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알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또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경찰관들과 불필요한 그런 마찰과 분쟁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정선거 진상조사연합회 김재홍 회장님을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재홍입니다. 이 집회가 말이죠. 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안에 9명만 있어야 돼서 이 집회 운영위원들이 요 9명을 유지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또 그리고 5명 이상만 모이면 감시를 하고 그 감시 파파라치는 신고를 하면 상금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상품권으로. 자, 이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이걸 참고 견디는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나갈 것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중에 이제 무엇을 하시겠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에즈라 코헨 와트 윅이라는 사람을 에즈라 코헨 와트 윅, 네, 젊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는 34살, 네, 내년에 한 35살 되는 아주 네, 젊은 인재를 공익을 위한 비밀해제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윌리엄 바라고 법무부 장관이 있었죠.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3일 날 사임을 하고 이제 인사 이동이 있는데 그 법무부의 차관급에 임용이 된 인물이 에즈라 코헨 와트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냐 이거죠. 예, 34살의 젊은 인재가 어찌해서 미국의 법무부의 차관급에 임용이 되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에즈라 코헨 와트윅이라는 사람은 미군의 정보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정보부대의 명칭이 305 정보대대입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현재 미국의 언론이 망가졌기 때문에 세세한 소식이 나오지는 않지만 305 정보대대가 이번에 미국 11월 3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정보부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305 정보부대에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기용이 된 사람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언론이 망가져서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는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절 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범들을 검거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느냐? 예, 주저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적인 미국의 군대를 힘을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엄령 발표해야 된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그거 공안적 사고다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이게 지금 공안적 사고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 벌어진 사태는 이게 별들의 전쟁입니다. 지금 스타워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자, 앞으로 미국 대통령 임기가 1월 19일이면 끝납니다. 그 전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이제 바둑으로 치면 이제 마지막 끝내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언론이 도와주지 않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305 정보대대를 통해서 에즈라 코헨 와트윅이라는 이런 인재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11월 3일 미국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풀으려고 하면 미국의 법을 이용해서 비밀을 공개하면 또 처벌을 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비밀해제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풀어놓으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밀해제위원회를 통해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를 언론은 또 보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뭘 이용하냐? 2016년도에 오바마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뭔가 질병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를 날리는 것처럼 미국도 오바마가 그런 수단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비밀해제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중요한, 그야말로 미국 국민들이 까무러쳐질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왔을 때, 오픈됐을 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네, 각 국민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문자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내일 일입니다. 누구는 야, 그 언론의 보도만 보고 그 친중의 편에 서 있는, 우리로 말하면 조중동, 미국에서는 CNN, MBC 이런 언론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이겼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아주 정확하게 급소를 찌를 것 같습니다. 아주 전국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대선의 부정의 증거들이 이제 공익을 위한 비밀해제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미국 대선의 막판의 승부를 함께 관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치연 회장님이신 윤용 교수님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나라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제가 어제도 그 양재동 대로변에 있는 행정법원 그 앞을 지나면서, 야, 이렇게 조그만 법원 본관도 아니고 별관인데 여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구나. 아, 정말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 법원의 아주 무시무시한 이 철퇴는, 문재인에 대한 철퇴는, 이건 실제적으로 문재인 탄핵입니다. 네. 이 판결이 내리자마자 문재인은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성명서를 냈는데, 성명서를 읽어보면은 가관해요. 역시 문재인답습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고 못되기 짝이 없고 아주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문재인 성명서,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검찰에 대해서 반감, 법원에 대해서 반감, 이래가지고는요 문재인 얼마 못 갑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문재인이가 멱살을 꽉 잡혔어요. 여기 지금 검찰청입니다. 여기가 맞죠? 저기 또 법원이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우리 편입니다. 여기 대법원이 있고 대검찰청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편이에요.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화환이 쫙 진열되어 있고, 예, 윤석열 총장님을 격려하는 그런 화환이 이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겼습니다. 문재인은 50% 이제 죽었습니다.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날짜만 남았어요. 문재인은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검사님들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판사님들
문재인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왜냐? 문재인은 강독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 왕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날강도입니다. 이런 놈이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환장할 노릇이야. 저놈이 벌써 그만뒀어야 돼. 벌써 내려왔어야 돼. 아직도 청와대를 지키고 자빠졌어. 벌써 깜빵에 갔어야 돼. 벌써 뒤졌어야 돼. 이놈이 청와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남았어. 문재인이 걸려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미 걸려들었어. 갈 데가 없어. 이놈은 청와대로 대법원장님을 불렀어. 청와대로 헌법재판소장을 불렀어. 국회의장도 불렀어. 누구도 부르고 거기에 끼은 놈이 누구냐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야. 그래서 야, 선거관리위원장이 문재인에게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 부정선거 하더니 선거관리위원장을 불렀네. 그래가지고 압력을 넣은 거야. 조국이 엎었네 재판. 윤석열 징계 이거 잘 좀 봐달라. 근데 봐줬습니까? 안 봐줬어. 완전히 연맥했어. 너 말이야, 야, 문재인에게 충성하라는 거지 너. 야, 참 쓰레기 같은 놈 좋아하네. 좋아하려면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야, 쓰레기를 존경하냐? 강도놈을 존경하냐? 야, 할 짓이 없어서 이 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문재인에 충성하고 있어? 야, 한심하다 진짜. 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다. 야, 이 바이러스에 걸릴 것 같은 것들 정말 한심하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뭐 했는지 아세요? 바이러스 퍼뜨렸어. 바이러스 퍼뜨린 도둑놈이야. 중국 놈들을, 바이러스 묻은 중국 놈들을 하루에 3만 명씩 들여보냈어. 오늘도 3만 명, 내일도 3만 명, 내일은 모레는 2만 5천, 또 3만 명. 이게 문재인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에다 확 퍼뜨렸어. 경상도에도 퍼뜨리고, 서울에도 퍼뜨리고, 충청도에도 퍼뜨리고, 전라도에도 퍼뜨리고, 강원도에도 퍼뜨리고, 쫙쫙 여러분들 소방서가 물 뿌리듯이 바이러스 뿌렸어. 김씨에게도 뿌리고, 박씨에게도 뿌리고, 이씨에게도 뿌리고, 윤씨에게도 뿌리고, 최씨에게도 뿌리고, 바이러스 대한민국에 쫙 뿌리고. 그런데 바이러스 죽이는 백신이 등장한 거야. 자, 바이러스 가지고 장난했는데 백신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 백신 맞으면은 바이러스가 죽는데 문재인이가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 백신을 국민들에게 놔줘야 되나 안 놔줘야 되냐?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놔주겠어요?
봤습니까? 바로 이거야. 문재인이가 사기꾼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국민의 목숨 가지고 완전히 지 멋대로야. 너 백신 좋아하냐? 이 집회 방해하는 저 여자 백신 좋아하냐고? 문재인 좋아하냐? 야이 참 한심하다. 내가 정말 욕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차마 욕은 할 수 없는데 야 정말 불쌍하구나.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악질 공화국이 끝나갑니다. 문재인 사기 공화국이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검찰이 가만 안 놔도, 법원이 가만 안 놔도 조금 있다가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간다. 문재인은 범죄 총두목이야. 대한민국 범죄 총두목 문재인이 꼬꾸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국민들 기뻐하세요. 문재인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본의 민주홍 총장님 모시고 잠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중한테 국민들한테 소개할 때는 님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사무총장님이 아니라 머슴입니다, 머슴. 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좀 드려서 그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3월 25일 날 문재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난 11월 20일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에 의해서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4일 날 문재인을 다시 또 살인죄로 항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중국 폐렴 확산에 따른 국민 살인에 대한 문재인 고발에 대한 각하와 항고, 전염병의 초기 대응과 근본적 대책은 감염원으로부터의 격리와 차단이라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였으며 중국 폐렴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유튜브와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중국발 입국금지 국민청원 76만 명,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요청과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중국은 소중한 친구라는 궤변으로 중국 폐렴 코로나로 국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문재인은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을 우선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따라서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020년 3월 25일 문재인을 살인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2020년 8월 24일에는 권오소 부회장 및 242명이 추가로 문재인을 공동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020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박영상 검사로 배당되었다가 2020년 9월 8일 정기인사 사유로 서울중앙지검 김영수 검사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김영수 검사는 2020년 11월 21일 본 사건을 각하 처리하였기에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020년 11월 24일에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재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 폐렴 코로나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라는 이러한 양심선언을 중국 과학자인 옐리명 박사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망명하여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 공산당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인류의 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개탄스럽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현재 멸망의 낭떠러지로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단합되고 단결해서 문재인과 대회전을 벌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명분과 정의에 의해서 문재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살인죄 고발 관련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 당당하게 편지를 써서 읽었던 우리 한미연합교회 백다니엘 학생이 이번에 다시 김다니엘 학생 둘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이 되어 있을 때 저 문재인 반드시 감옥에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보게 될 문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명의 우리 청소년 15살 청소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싸우시고 애쓰시는 애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명은 오늘 지금 주한미군 여러분들과 또한 트럼프 대통령님께 할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Dea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Trump and U.S. forces in Korea who is fighting with our country, Merry Christmas! God bless you!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님,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한미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At this time, the reason I am standing here is to take the message for U.S. forces in Korea and President Donald Trump.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한미군 군인분들과 또 도널드 트럼프님께 전할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First of all, dear U.S. forces in Korea, since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U.S. Army has been fighting against invasions of North Korea for the last 70 years. 먼저 주한미군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로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남한에 주둔하면서 적과 통일을 시도하는 북괴군과 같이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70 years ago, the country do not even know the name where it is, the poor country, Korea. When the Korean War broke up, the United States willingly sent the army and all supplies to Korea. Sadly, numerous noble lives were sacrificed to defend our country and liberty in the Korean War. W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so much. 70년 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한국이라는 가난하고 못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기꺼이 군대와 물자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한국 전쟁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In writing this speech, once I thought of the positions of soldiers' parents who were killed in poor small country. I know it was a great deal of pain in their heart. Thank you for protecting our country, for losing the life of loving family, loving friends and lovers. I can only say thank you very much and sorry. 저는 이 연설문을 작성하면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전사하신 군인분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After Korean War, U.S. forces kept Korean people from attack of North Korea without leaving. Consequently, our country could focus on development in the economy. Today, Korea became a peaceful and wealthy country. 사랑하는 가족, 친구, 친척 또는 연인의 생명을 잃으시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이 종전된 후에 미국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주둔하시면서 국개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국민들의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was the absolute aid of USA. Without American aid, Korea would remain a second-rate country in the nation's early days. These facts most Republic of Korean people know about.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미국의 원조와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루 국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By the way, a few communists in Korea calls immediately for the complete withdrawal of U.S. troops. Since I was a child, I learned from our parents and teachers that those who do not know the favor are worse than the dogs. So I think communists in Korea is worse than the dogs. But they are minority. Most Korean people truly appreciate USA and US forces in Korea. 그런데 한국의 소수의 좌파들이 북한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모르면 개만도 못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좌파들이 개보다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remember two cases when Christmas has come. The first, Jesus Christ came to earth to save the world 20,000 years ago. 2,000 years ago. The second, I am thinking of the Christmas battle for Washington who won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과 두 번째로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지은 워싱턴 정군의 크리스마스 전투를 떠올립니다. During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when the British troops were drunk with victory, on the other hand, American troops lose wool. On the night before Christmas, General Washington was attacked British troops, and he has got the victory.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들이 승리에 취해 있었고 미국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 가는 가운데 워싱턴 장군은 크리스마스 이후 밤에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Dear President Donald Trump, when they who did re-election were drunk with victory, please attack them and find their rigged election. I believe it. That is the mission God gave you.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부디 부정선거를 저지른 적들이 승리에 취하여 있을 때 과감히 그들을 공격하여 부정선거를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트럼프 대통령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Finally, the people on God's side in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are supporting President Donald Trump, who is fighting against the wickedness of deep states. Please must uncover the USA rigged election. Then the Korean rigged election will be revealed and the socialism in this country's power also collapsed.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미국 부정선거를 꼭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한국의 부정선거도 드러나고 이 나라의 사회주의 세력도 무너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한미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We always pray President Donald Trump and U.S. forces in Korea will be with God's grace. Thank you, USA. Thank you, U.S. forces. Thank you, President Donald Trump.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you. 미국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필승!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려고요. 저쪽에 보니까 아침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출근하는 거를 환영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보니까 그 문재인은 친문과 비문 사이에 지금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문재인을 갖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무 바라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또 이쪽 저파놈들이 그 누구죠? 그 조국이 안 사람 정경심을 옹호하는 응원하는 뭐 청원을 뭐 30만 명이 육박했다고 그러는데 그 30만 명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청문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한마디 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 해륜 좀비당 주호영이라는 이 작자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모독하는 망발을 했어요. 뭐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한강 다리를 폭파한 뭐 장본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0.1%의 진실을 가지고 99% 조작을 하. 자, 집회 안 끝났어요. 다 나가주세요. 자, 나가주세요. 예, 다 나가주세요. 예, 집회 안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폐륜 허로 짓을 그런 저질렀는데요. 자, 6.25는 6월 25일 새벽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군인들은 3분의 2가 다 휴가한 상태에서 그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을 위해서 전쟁이 발발됐어요. 그래서 이 군 수뇌부들도 거의 다 술에 취해가지고 뭐 그 다음날 뭐 오락가락하고 뭐 이러한 아주 오합지졸했어요. 우리 군 병력이 6만 정도밖에 정예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잠깐인 그 혼란 상황에서 나중에 저 낙동강까지 갔을 때 국군 병력은 10,000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병력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6월 25일 새벽에 기습남침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6일 정오에 의정부가 함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차부대가 시속 60km로 몰고 내려오는데 그냥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28일 새벽 2시 30분경에 미아리 저지선이 또 붕괴됐어요. 그래서 서울이 완전히 함락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27일 날 피난을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 한강을 건넜어요. 자, 문제가 있다면은 한강 다리 폭파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폭파되고 나서 뭐 걸어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피난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 전에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제 폭파됐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볼모로 잡혀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총에 맞서 개죽음을 당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좌파의 선동에 그냥 놀아나는 주호영 이 개 호로 자식들을 차단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국군들은 지휘부는 전부 6.25 전쟁 중에 사망을 했어요. 한강 도하 중에 안타깝게도 경찰관들이 77명이라는 경찰관들이 전사를 했어요. 거기 성북경찰서, 종로경찰서 보니까요. 그러한 비극, 우리 국군도 그냥 아무런 무기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메가더 장군에게 잠을 깨워서 전화해가지고 미군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지금 빨리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서 읍수를 하면서 공발협박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전쟁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반협박식으로 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한 대통령을 누가 어디 망발을 하는 이 폐륜당 좀비 새끼들 모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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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15 총선은 그냥 4.15 총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복을 조작 선동으로 당선된 그런 문재인 보궐 대통령, 보궐이죠. 이미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녀 임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채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통령 직거리를 하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살인마를 당장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이 샀습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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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유린 법집 파괴 문산당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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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의 가치 정의, 탄핵 무효, 탄핵 좀비 세력 척결,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위해 우리 흔들림 없이 용기 내어 우리 가열차게 투쟁하며 싸웁시다. 다 같이 우리 이 한 해 우리가 힘겹게 지나왔는데 용기를 가지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더욱 힘을 내어서 문재인 척결을 위해 다 같이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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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필승.